이번 영상은 내가 8번째로 올렸던 함부로 전원주택 사지 마라의 속편격이라 할 수 있겠다. 아직도 전원주택 주의사항에 대해 할 말이 남아있다는 건가? 그렇다. 살다 보니 알아야 할 더 디테일한 부분이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번엔 집을 구하기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핵심 5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다. 끝까지 잘 들어보자. 몇 군데 쏠쏠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기에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 잠깐 급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한다. 채널에 첫 영상을 올린 지 8개월이 되어간다. 내 채널은 조회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독자 수가 적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안 들어서든 귀찮아서든 아님 까먹어서든 아님 에이 설마 이건 아닐 거라고 보지만 버튼을 누르면 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셔서든 그냥 나가시는 분이 많다는 거다. 100분이 들어오시면 2분만 구독을 누르시고 나머지 98분 정도는 구독을 잊고 떠나신다. 물론 소위 물구독 수치가 적다는 의미에서 탄탄한 구독층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은 보지만 다시 방문할 만큼 매력적인 채널은 아니라는 방증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공감해주신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함을 느끼지만 이쯤에서 과감한 한마디를 투척하고 시작하려 한다. 어차피 마음이 동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Right Now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채널의 부족한 점을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절대 사지 말라 말리고 싶은 전원주택 첫 번째는 큰 집이다. 전원 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사실 다소 주관적이기 때문에 집사를 두지 않는 이상 냉철하게 자신이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난 개인적으로 건평은 30평대 초중반에 방 3개, 대지 면적 포함 150평을 넘지 않는 선에서 픽하기를 강추하는 바이다. 그 누구도 청소하고 관리하다 골병 들고 싶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혹시 지금도 집 고르는데 지인들 맨날 초대해서 바베큐 파티하고 자고 가라 해야 하는데 하는 상상을 머릿속에서 뱅뱅 돌리고 있다면 아서라. 에구 그놈의 로망이 뭔지. 우리가 육식동물인가? 뻔질나던 고기 파티도 2, 3년이다. 점점 명절에 준하는 횟수로 줄어들고 술 좋아하고 눈치 없는 남편은 와이프한테 옆구리 꼬집히는 횟수만 늘어날 것이다. 집 크기는 내가 한 번에 10명의 손님을 2박 3일 동안 맞이해봐서 아는데 앞서 말한 정도로 충분하다. 뽐낼 거 아니면 사이즈 욕심은 버리는 게 어떨까 한다. 두 번째, 미친 디자인의 집. 사야 할까? 말까? 자, 첫 번째와 연계해서 생각해보자. 디자인에 미친 집은 화려한 외관 인테리어와는 달리 편리함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 멋을 추구하다 보니 건축 자재도 고가의 구하기 힘든 자재를 쓰는 경향이 많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 보수할 때를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감 때문에 내가 구입할 때와는 다르게 나중에 집을 내놔도 집이 안 팔릴 확률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전원주택을 꼭 나중에 팔 생각을 하고 사는 건 아니지 않은가? 자, 정말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내 맘에 쏙 드는 이쁜 집을 사서 평생 살고자 하는 거라면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했거늘 무조건 나쁜 선택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잘 고르면 내 생활 동선과 딱 들어맞는 디자인과 편리함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집을 구할 수도 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디자인이 예쁜 집이 아니라 디자인도 예쁘고 크기까지 큰 집인 것이다.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던 것이 최악의 선택이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관리가 빡셀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하지 않은가. 그렇게 자신의 선택적 과오는 잊은 채 전원주택 후회합니다. 도시로 다시 갑니다. 징징대며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결국 그런 집들이 중고 매물로 나오게 되고 안 팔리니 골치가 아프고 우리의 지나친 로망의 크기는 이런 악순환의 보탬이 될 뿐이다. 세 번째, 경사가 가파른 전원주택 단지는 웬만하면 올라가지도 말지어다. 전원주택 단지는 보통 전망을 생각해서 오르막에 축대를 수평으로 올려 그 위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경우 길이 좁다. 난 솔직히 경사가 다소 급한 건 상관없는데 거기에 길 폭까지 좁아버리면 돌아버린다.
한 번 올라가면 집에 들어가지 않는 한 차를 돌릴 곳이 없어서 그 비탈진 내리막길을 후진으로 내려와야 하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라도 만나는 한엔 와, 후진을 밥 먹듯이 하는 마을이 괜찮은가? 뭐 운전 실력은 늘 수도 있겠지만 산책은 어떨까? 매일 등산하는 셈 친다고? 그게 느낌이 같을까? 거기에 눈 오면 제설 작업까지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고 보면 완만한 경사위에 눈앞에 뭐 하나 걸리는 거 없는 탁 트인 논뷰가 걸리는 우리 집은 위치 하나는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다. 아, 간혹 큰 논이나 밭 근처에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유인 즉슨 추수가 끝나면 논밭을 태우거나 봄에 농약을 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 실제 연기와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허나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하다. 논밭 태우기는 공식적으로 금지가 되지 않았나.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미 과학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밭을 태울 때 발생하는 블랙카본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며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썰이 있었으나, 실제 논에는 잎충이 더 많고 불을 지를 경우 그 잎충들을 죽이는 꼴이 되는 것이다. 또한 토지의 수분과 생산력을 오히려 20에서 30% 떨어뜨린다는 결론이 나왔다. 거기에 까딱 잘못하면 산불의 우려까지 있으니 말 다 한 거 아닌가. 여전히 그런 한물간 관행이 이어지는 곳이 있다면 면사무소, 군청 등의 정식 클레임을 어서 빨리 걸어야 할 듯하다. 이건 명심하자. 뭐 원전까진 아니더라도 축사가 가까이 있거나 시멘트 공장 같은 게 들어서 있는 마을이라면 그건 벌써 전원 생활이 아니라는 것. 네 번째는 단열재에 대해 꼭 물어보고 이에 대한 확인이 안 되는 집은 피해야 한다. 이건 좀 더 힘을 주어도 되는 사항이다. 전원주택의 삶에서 겨울에 추운 건 정말 쥐약이다. 건축주 입장에서도 단열과 누수만 완벽해도 욕은 안 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단열 시공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 단열재라는 것이 워낙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건축 비용 절감을 위해 값싼 단열재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물론 좋은 단열재, 뭐 최소한 인슐레이션 단열재라도 들어갔다면 물어보지 않아도 중개인께서 알아서 먼저 자랑해 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쉽게 풀리겠지만 행여 비규격 스티로폴 같은 게 사용됐고 이를 숨기는 듯한 뉘앙스가 감지된다면 잠시 화려한 외관과 입지에 혹했던 마음을 이를 악물고 주먹 꽉 쥐고 되돌려 놔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다. 부동산 유튜버가 홍보하는 집을 경계해라. 이걸 건드리면 부동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예 사지 마라가 아니라 냉정해지라는 의미이니 너무 따가운 시선은 보내지 마시길 부탁드린다. 부동산 유튜브 필드는 화려한 영상과 말발의 향연이라 볼 수 있다. 그들에게 이 유튜브라는 매체는 시각을 현혹하는 또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요즘엔 아니 이게 유행인가? 젊은 여자 유튜버들이 미모란 무기를 내세워 집 소개를 하는데 재밌는 게 그러다 보니 일부, 아니 댓글 대부분이 집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진행자에 대한 애정 표현에 집중되어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도 생기는 것 같다. 명심할 건 솔직히 이들에겐 구독자 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 집이 팔리는 게 중요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LPG 가스와 같은 다소 불리해 보이는 사안은 쓱 지나가고 비주얼 측면이나 구조, 크기만을 과잉 강조하는 데다 시청자는 집을 영상으로 접하기에 아무래도 더 현혹되기 십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중에는 전원주택에 살아보지도 않은 케이스가 많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사는 집을 소개해줬던 부동산 중개인 아저씨가 언젠가 그랬다. 간혹 고객들에게 아무리 단점을 얘기해도 이미 그들은 전원의 꿈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어서 그 정도는 괜찮다며 계약서에 기필코 사인을 한다고. 아니 무슨 집을 소시적 만나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면 그만이었던 여친 남친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까? 업자 탓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안목을 조금 더 키워보면 어떨까 말씀드려본다. 처음에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하던 것이 1년이 지나보니 지금은 없는 게 차라리 낫다라 여겨지는 게 많다. 예컨대 다락방이나 연못 같은 것들 말이다. 외적인 욕심을 비우고 내실, 즉 단열재와 같은 자재나 기본 입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보기를 권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한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꾹 누르시면 좋은 집 사실 거예요.